근데 저희는 사실 한 달 전부터 YG 성접대 팔로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필 제가 조폭과 화류계 쪽을 맡고 있기 때문에 왜 조폭과 화류계야? 모르겠어요. 아, 나 이승훈 씨 대신 나온 사람이다. 일단 네 핸드폰 주고 너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모두 끄자. 해서 다 끕니다. 그리고 나 원래 이런 뒷일을 처리해주는 사람인데 야, 그런 사람이 있어, YG.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연예인들이 그냥 막 한 얘기잖아요. 9시 뉴스에서 크게 보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네, 본격 사내 수공업 방송입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이 짧은 리포트에 나오지 않는 취재 뒷이야기를 해드리고요.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전부 찾아 읽고 직접 답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담당 기자에게 대신 따져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 대댓글러 김기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만이에요? 예, 너무 오랜만에 여기서 스튜디오에서 지금 41화가 업로드됐어요. 이런 알림 받고 들어오신 유튜버 여러분, 그리고 추천 영상에 얘네 뭐지? 이 얘기는 뭐지 싶어서 그죠? 처음 눌러보신 분들, 그리고 KBS 1라디오를 평화롭게 잔잔하게 들으시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들으시다가 얘네 재밌다, 괜찮다,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만진 기자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화나게 웃어도 돼. 너무 당황스러워요. 저는 정규 방송인 줄 알고 왔는데 잘못 온 것 같아요. 속았어. 자,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자, 일단 무려 2주 만에 헝가리에서 돌아왔습니다. 강명수 기자,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주 만에 돌아온 여전히 영등포와 평화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 여자 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자마자 영등포 평화를 또 지키시다가 제가 오면 약간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최근에 무슨 일 있었죠? 오자마자? 그 손혜원 의원의 맞아. 검찰의 기소. 그렇지. 헝가리에 계속 있다가 왔는데 온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그죠. 오고 바로 다음에 손혜원 의원 리포트를 오늘 하게 되는데. 기사 쓰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공부해야 하잖아. 하나하나 다 공부하고 막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하는데 처음에는 몇 개는 맥락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치, 오자마자니까. 그래서 네. 막 그거 다시 다 공부하고 기사 쓰는데 부장은 기사 왜 이렇게 썼냐 해가지고 다시 다 고치고. 부장 욕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럼. 당연하지. 그럼. 이걸 기사라고 썼습니까, 휴먼? 뭐 이런 거지. 아, 너무 좋다. 저는 근데 부장을 욕한 건 아닙니다. 그냥 되게 네. 자, 그래서 근데 여기 또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정윤옥 기자는 어디 갔냐? 그렇죠. 없어. 없어. 휴가 갔어. 야지. 야, 진짜. 고용 불안이 있는데 아니 마음 편한가 봐 이제. 아주. 수습을 갔대자마자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아니 자꾸 하나씩 도망가요. 불러놓으면 도망가. 아니 자기 휴가 가고 싶다고 휴가 가고, 자기 출장 가야 된다고 출장 가고, 자기 연수 가야 된다고 연수하고, 홍성환 기자는 자기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하고, 결혼하다 신혼여행 가고. 손은 누가 키워라 손은? 에? 저는 조만간 휴가를 가야 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뭔 개소리야! 하여튼 자꾸 이제 한 명씩 도망가는데 꼭 제가 한 명씩 꼭 붙잡아서 나중에는 완전체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시고 오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핫한 기자입니다. 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주세요. 너무 당황스럽고요. 일단 저는 사회부에서 이 강병수 영등포 요정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KBS의 탄산수 같은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 간지러운 뒷이야기를 긁어줄 수 있는 탄산수 같은 기자, 탄산수 이화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하진이를 알잖아요. 제 동기거든요. 멋있다. 이 정도면 이하진 기자 굉장히 최선을 다한 거 진짜 아닙니까?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정말로. 진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낸 거예요. 이 탄산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진짜.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영혼 없는 소개로 느껴졌는데 예. 어떤가요? 나 술 좀 먹고 가고 싶어요. 저 진짜 이런 건지 모르고 왔거든요.
저 탄산수 한마디로 저렇게 웃길 수 있는 거는 진짜. 근데 하여튼 자 그런 이화진 기자입니다. 근데 이화진 기자인데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당당해 왜? 저는 SNS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게 매력이에요. 유튜브가 SNS요? 유튜브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기 때문에 SNS. 저게 매력입니다, 진짜. 근데 그렇구나. 그게 무슨 자기가 정한 원칙 같은 거야. 나는 SNS 하지 않겠다. SNS를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하는 걸 많이 봤었고 그렇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계정 가입을 못해요. 뭐 비밀번호를 까먹어서요. 했는데 계정이 잠겼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구만. 본인이 까먹어서. 팩트는 그렇죠. 뭐야, 맞아요. 씨. 자, 이거를 보고 계신 그 유튜브 관계자, 구글 관계자 여러분, 이화진 기자 비밀번호 좀 네, 화제의 거좀 찾아주세요. 알려주셔야.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뭐 좋아요도 들어오고 구독도 들어올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본격적인 아이템 로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뉴스보다 훨씬 더 재밌다. 읽어주는 기자들의 푹 빠질 준비 되셨나요? 오늘 방송이 기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본 코너죠. 기레기 판별기 시작하겠습니다. 내 회사보다 돈이 많던가를 외쳤던 아이콘의 member BI가 아니에요. BI. BY가 아니 BY로 아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 그 억울하게 BI가 마약 논란의 주인공이 됐는데 2016년 지금부터 약간 몇 년 전이에요. 여기서 나왔던 돈 많은 회사이었던 YG가 BI의 마약 수사를 막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BI가 마약을 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수사를 못하게 YG가 막았다. YG가 뭔데? 그러니까. 네. 니네가 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짧은 리포트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초점은 양현석 씨와 수사기관의 유착 의도, YG 엔터테인먼트의 조직적인 범인 은닉 의혹인데 검찰과 경찰 모두 의심받고 있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YG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이 등이 담긴 공익신고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습니다. 이달 초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침해 신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BI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양현석 씨와 수사기관의 유착 의혹,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의 조직적인 범인 은닉 행위 등입니다. 핵심은 YG와 양현석 씨가 실제로 소속 연예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거나 방해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 공익신고의 대상이 된 경찰은 물론 검찰의 수사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경찰의 주장처럼 제보자 A씨가 BI 마약 혐의에 대한 진술 번복을 한 다음 날 검찰이 실제로 사건을 송치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송치 이후 검찰이 경찰의 재수사 지휘나 자체 보안 수사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 검찰 송치 이후 제보자 A씨가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해외로 출국한 경위도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 기자를 대신해서 읽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국 논란. 그렇죠. YG. 일단 우리가 제일 큰 줄기부터 일단 짚고 가야 되는데 보니까 많아요. 마약 관련된 게 뭐 박봄 씨, 뭐 지드래곤, 구씨. 뭐 많은데 다 차치하고 일단 우리는 이번 사건 딱 요 BI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익명의 덕후님이 야, 이 썩을 놈들 보소. 애초에 쥐드럭은 이 범죄 터질 때부터 손절하고 저런 놈들 나올 때마다 단칸에 내쳤으면 여기까지 안 왔잖아. 이 범죄자들 덮으려고 한 양현석이나 덮어준 경찰이나 졸려라고 악덕 그 자체 씨발이라고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 HHK6땡땡땡님은 놀랍지도 않다. GD, 탑, 박봉, 쿠시, YG, 코디, 승리 어느 거 누구 하나 구속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거죠. 이 YG 이 마약 요거 사건 같은 경우에. 예, 뭐 아시다시피 약국이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약국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근데 사실 저는 연예 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왜냐하면 네네. 유튜브도 안 하기 때문에 상관이야. 네, 큰 예? 연관 관계가 있어요. 사실 뭐 이렇게 이슈되는 걸 잘 안 보니까 마약을 했다는 연예인들도 얼굴만 알지 이름은 전혀 몰랐다가 이번에 BI 사건 터지고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많은 소속사 연예인들이 연루가 돼서 마약 키트를 자체적으로 돌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약 키트가 뭐죠? 마약 키트는 내가 만약에 마약을 했으면
나의 뭐 체모나 뭐 소변, 뭐 혈청 검사들을 통해서 내가 마약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인데 이게 미국에서 수입을 해와요. 그래서 YG에서는 그 스스로도 뭐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마약 키트를 돌려서 소속사 연예인들 좀 관리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었고. 간이 마약 키트로 적발하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아주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회사 연예인들이 걸려서 언론 보도에 나는 것도 양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얘랑 다음에 또 재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점처럼 잡아두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나왔을 때 일단 신고를 안 하고 그걸 그쵸. 쥐고 있다가 계약을 좀 더 이제 YG 회사 쪽이 유리하게 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게?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그렇게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즉슨 알고 있어요. 묵인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 묵인했던 게 이번에 사실 터진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BI 이야기부터 2016년 사건인 거죠? 네. 네, 강병수 기자가 여기 인스티 댓글 하나 읽어주세요. 인스티디에 익명으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이 한서희랑 약했다고 탐욕 무지했는데 뜬금포 비하에 무엇? 너도 있었냐? 자, 요 댓글에는 굉장히 많은 팩트가 담겨 있어요. 굉장히 짧은 거긴 하지만 일단 한서희 씨 그리고 탑, BI 세 명이 있는데 한 명 한 명 관계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저는 저희 취재진은 한서희 씨라는 말을 까다로워. 쓰지 않기로 했기 네, 때문에 네, 뭐 네. 사실 모두 다 알고 계시긴 하지만 네. 그냥 저희 팀은 A 씨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보자 A 씨가 탑과 BI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사실 되게 사적인 문제인데 여튼 BI 씨와 탑 씨가 걸린 옆에 항상 이 A 씨가 계셨고 이분이 이제 경찰에 진술을 하는 타이밍이 좀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BI 씨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8월에 이제 이분이 경찰에 진술하면서 처음 등장을 하는데 이때 A 씨가 먼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먼저 잡혀 들어가면서 잠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경찰에 입건된 건 누구죠? 셋 중에? 입건이라고 하시면 경찰이 인지해서 잡아 넣은 건 탑입니다. 탑. 하지만 먼저 인지하고 있었던 건 BI죠.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BI를 제일 먼저 인지를 했는데 A 씨도 조사를 받았잖아요. A 씨는 사실상 둘 다 혐의를 받았었고 그래서 처벌도 받은 상태이고요. 그러면 제일 처음 경찰이 혐의를 잡고 입건 아니지만 알고 있었던 거는 BI. 네, BI가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이 제보자 A 씨가 나랑 같이 피었다. 그리고 일단 경찰이 말을 할 때 그때 A 씨를 잡아왔을 때 A 씨는 약에 취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진술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웠고 하지만 어쨌든 잡았으니까 이제 카톡 같은 것들 증거는 바로바로 자리에서 그 수집을 하잖아요. 그때 수집한 카톡에 이제 BI 씨와 함께한 그 카톡 내용이 있었고 명확한 정황이 있었던 거네.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A 씨한테 물어보고 A 씨도 또 얘기를 술술했던 거죠. 근데 그게 2016년 8월이에요. 네. 이제 2016년 8월에 A 씨는 자기 건으로 본인의 마약 투약 혐의 때문에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고 네. 그 과정에서 핸드폰을 조사를 받게 됐는데 거기에 BI 씨와 나눈 카톡에서 BI 씨도 마약을 한 정황 증거가 경찰에 넘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이제 어쨌든 진술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원래 마약 수사는 새끼치기잖아요. 그렇죠. A 씨가 이제 조서에다가 언제 만나고 언제부터 BI 씨를 알게 되었고 또 언제 같이 투약을 했고 또 어떤 식으로 그걸 건네주게 됐는지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걸 경찰이 1차, 2차 조서에 모두 받아요. 그리고 나서 8일 뒤에 3차 조서를 받기 위해 이제 A 씨를 부르는데 이 3차에서 A 씨가 갑자기 다 번복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제 번복한 내용이 1, 2차에 진술한 내용이 다 틀렸습니다라고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말을 하기 싫다고 했어요. 말하기 싫다. 네. 더 이상 말하기 싫다. 더 이상 말하기 싫다. 그래서 경찰이 왜 갑자기 말하기 싫어하냐? 지난 일이라 말하기 싫다. 근데 1, 2차 조사한 내용은 그럼 인정한다는 겁니까? 인정한다는 말이 3차 조사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만 보면 번복한 것도 아니고 부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하기 싫다고 그냥 발을 뺀 건데 경찰이 더 이상 수사하지 않은 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문제가 돼서 저희가 경찰이 이걸 뭉갰다라고 처음에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텀이 생겨요. 이제 8개월 정도 이후에 8개월 뒤에 갑자기 8개월 뒤에 이제 드디어 탑 씨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도 A 씨가 먼저 잡혀 들어와서 술술 진술을 해요. 그럼 A 씨는 2번이나 그 마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네. 오케이 들어왔는데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는 A 씨 두 번째 잡혀 들어가셨을 네. 때도 이제 본인의 마약 혐의에 대해서만 얘기하다가 탑 씨 얘기는 안 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조사를 또 받으러 갔을 때 사실 제가 말을 하지 않은 게 있는데 탑 씨 관련된 일이다. 나랑 같이 했었다. 진술. 라고 진술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두꺼운 조서가 가득 찰 만큼 진술을 하셨죠. 그래서 탑 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처벌을 받았던 거고. 그렇죠. 이때는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여서 경찰이요? 네. 네. 2017년도 3월에 처음에 진술을 받고 4월 초에 탑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쭉 바로 진행이 된 거죠. 근데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이 제보자의 이름을 계속 이제 A 씨로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그 이화진 기자가 네이버 댓글 하나 읽어주세요. 네. RLAW 땡땡땡땡 가려도 다 아닌데 뭘 가려. 네, 다음 댓글도 루리앱 포키님 예. 공익 신고자가 알려졌다는 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네, 요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아는데 뭐하러 가리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공익신고자가 누군지 이미 알려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게 사실 일단 먼저 왜 이거를 이제 그 우리는 계속 A 씨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부터 일단 좀 물어볼게요. 저희도 공개하면 아주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 뉴스 공급자 입장에서 저희가 단독 보도를 하더라도 제목에 그 제보자 성함을 싣는 것과 그냥 A 씨라고 하는 그렇지 않은 것은 아주 기술적으로 얘기해서 뷰 차이도 나고 댓글 차이도 나고 반향의 차이도 심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이름을 가려드리고 제보자 A 씨라고 하는 거는 이분의 의사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본인이 그 권익위에서 저희가 따로 그 여쭤봤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보도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권익위에서는 그 공익 제보자 보호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야 된다. 혹은 만약에 공개를 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뭐 예를 들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또 제보자 분께서 저희 매체를 믿고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해 주시고 같이 협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또 신뢰를 위해서라도 계속 이렇게 제보자 A 씨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화진 기자가 그 제보자와 그 이전까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 제보가 KBS로 들어오게 된 거죠? 저희가 단독을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저희가 굉장히 단독을 잘 못해요. 그런 얘기가 아 그래. 아니야, 좋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너무 정확한 너무 좋아, 이야기라. 너무 예. 좋아. 답답한데 저희가 단독을 못하는 이유는 저희는 제작을 하려고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술을 먹거나 취재원 관리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 얻어낼 수 있는 정보 소스가 부족한데 어쨌든 저희가 단독을 한 이유는 제보자 덕분이죠. 이런 제보자가 계셨기 때문에 좀 옛날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 예전까지 핫했던 그 불법 촬영을 하고 불법 유포를 했던 정준영 씨의 황금폰을 처음으로 최초 제보하셨던 분이 방정현이라는 변호사분이신데 맞아요. 예. 이분이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신 거예요. 이분이 왜 우리한테 제보를 줬죠? 이분이 그 제보자 A 씨의 공익 제보 대리인을 맡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께서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시고, 근데 알고 보니까 YG 마약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실 한 달 전부터 YG 성접대에 팔로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필 제가 조폭과 화류계 쪽을 맡고 있기 때문에 왜 조폭과 화류계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맡으라고 하셔서 열심히 만나고 다녔죠. 그래서 여기에 막 잔뜩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YG 마약이 뜨니까 아 이제 마약 수사로 이제 국면에 새롭게 전환해서 이걸 파자 해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아니 SBS가 그렇게 뭐 정준영 보도 세게 했는데 왜 SBS에 안 주고 우리한테 제보를 하신 걸까요? 감사한 일이죠.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뭐 SBS 왠지는 모르겠고. 네,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방정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뒷얘기를 좀 알고 있지만 요건 약간 또 그 비밀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제보가 들어오게 된 과정은 사실인데 역시 우리 부장. 감이 있어. 그냥 고스톱 쳐가지고 부장 딴 게 아니야. 보니까. 촉이 엄청 좋네. 아까까지 부장 욕하시더니 저는 욕하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럽네요. 그러니까 오늘 좋은 기사 데스킹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소리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취재 과정에서 뭐 되게 좀 다이나믹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일단 왜 눈빛이 반짝거려? 일단 그러면 우리 현장이라는 게 없잖아. 우리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마약한 현장도 없고 그러니까 네. 현장이라고 해봤자 YG 건물. 그죠? YG 건물 갔어요? 네. 아 그래요? 왜 네. 갔어요? YG 건물은
뭐 기자분들이면 아시다시피 이제 그림 만들러 갔었죠. 왜냐하면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하고 YG는 절대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아요. 전 기업 취재를 하면서 한 번도 홍보팀이 제 전화를 피하거나 제 문자를 답장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늦더라도 하루 지나서 죄송합니다. 연락을 못 드렸네요. 이렇게 하는데 YG는 아무도 답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YG 취재하면서 제대로 확인받은 팩트가 없어요. 이건 다 외곽 취재를 통해서 하고 그러니까 YG 쪽으로부터 나오는 게 없다. 네, 없죠. 그럼 제일 처음에 취재를 들어갈 때 뭔가 받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뭐였어요? 받은 자료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방정현 변호사께서 네. 저희한테 이제 여러 가지 주셨고 사실 문서를 받으면 사실 취재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문서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귀동량으로 들은 거. 그리고 귀동량으로 들을 때 팩트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파고 있는 취재원이 앞에 계시면 이 취재원이 친한 사람이 핵심 관계자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YG 관계자 혹은 뭐 조폭 관계자 뭐 화력의 템프로 관계자 이런 분이 있으면 제 앞에서 그분이 스피커폰을 켜시고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건 팩트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는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또 이분께서 거짓말을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취재를 계속 해왔다가 문서가 빵 하고 공개가 되니까 여기에 이제 그게 살이 되더라고요. 살을 붙였던 거죠. 그래서 그 문서에 대한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 박문수 기자 여기 트위터랑 덕후 이거 읽어주세요. 네, 트위터에 뭐 뽀직워크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BI 카톡 내내 무슨 마약을 수입 맥주 4캔 만원 이야기하듯이 해서 너무 웃기다고요. 그 와중에 맞춤법은 다 틀리고. 네, 다음 댓글도. 덕후의 익명으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언론이 A씨 BI 몇 년 전 카톡 기록을 무슨 수로 입수함 본인이 직접 제보한 건가 공개된 건 일부겠지 이렇게 네. 물어보네요. 공개된 건 일부인 거죠? 아니 전부예요. 아, 그래요? 이게 다예요. 그 물론 100%가 다 공개가 된 건 아니지만 왜냐면 거기 이름도 등장하고 네. 그런 건 뭐 그거 가리니까. 네, 가리니까 대부분 마약에 관련된 건 대부분 공개가 되었고요. 어떻게 입수했냐라고 하면 제보자께서 직접 본인께서 쓴 조서니까 진술한 조서니까 본인이 받을 수 있었고 또 그거를 방정현 변호사가 대리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신 거고 뭐 그 카카오톡에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 사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마약을 구매하는데 나 요즘 돈이 없어서 돈 좀 아껴야 돼. 좀 싸게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거라던가 뭐 둘이 얼마나 친한지 그리고 뭐 지금 어디야? 뭐 나 여행 왔어. 어디 여행 왔어? 뭐 이 정도지. 대부분의 것은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영양가 있는 건 다 공개가 된 상태다. 네. 근데 보니까 계속 싸게 해달라고 대량으로 사면은 뭐 싸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네. 거기에 나온 너무 LSD가 이게 쉽시죠. 맞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요. 종이가 네모난 기름 종이에 약품을 발라서 바짝 말린 다음에 혀에 대면 돼요. 그 종이를 혀에 대면 엄청 큰 환각작용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급으로 분류되고 있는 마약입니다. 그래서 되게 비싸요. 제조 과정이 엄청 복잡하거든요. 1급이라는 게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아, 제일 위험하다. 환각 세기가 세다. 최고로 좋다는 뭐예요? 대끼리.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건 아니죠. 아이 그럼요. 아닙니다. 그 A씨의 계속 공급책이었었던 거예요 일종의? A 씨가요? 아니요. A 씨는 공급책이 아니라 교부한 사람입니다. 공급과 교부는 다른 건데 공급은 내가 이만큼의 물량을 가지고 돈을 받고 대가성을 받고 주는 게 매매면 이 사람은 그냥 원래 자기가 상습적으로 조금 해왔었고 그래서 이 사람의 BIC의 그 질문을 받아서 아 그럼 구해다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급책에 싸게 사서 준 거예요 그냥. 중개상 공급책은 같은 아닙니다. 그럼 예. 중간에 마진은 없이 아 그럼요. 지인 할인 뭐 이런 건 있었겠죠. 네. 지인 할인. 지인 지인 할인. 아무래도 지인 할인은 그냥 원가에 준 거 아니었을까. 그렇구나. 비싸긴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구나. 여기서 막 수입 맥주 4캔 만원 얘기하지 정말 뭐 그러니까요. 100개 사면 싸게 되지 않냐? 대량 구매는 싸게 되지 않냐니까 뭐 얘기해 볼게 뭐 그랬는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공개된 카톡만 보면은 줬다, 고맙다, 잘 받았다 이런 내용은 없던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까 LSD를 받은 거는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아, 그거는 이 모든 거는 조서에는 다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조사에. 그 A 씨께서 직접 진술하신 모든 것에는 정황이 다 나옵니다만 카톡에는 당연히 자세한 건 없죠. 이제 뭐 조서에는 뭐 다들 언론에 이미 나왔겠지만 뭐 이제 만나자 해가지고 당시 이제 아이콘 멤버들의 숙소 앞에 이제 A 씨가 찾아가서 이제 건네줬고 그 앞에는 ATM기에서 BI 씨가 돈을 직접 꺼내서 주셨다. 이렇게 됩니다. 얼마어치를? 130만 원어치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130만 원.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연예인들이 그냥 마약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연예인들이 마약한 얘기를 이렇게 크게
9시 뉴스에서 크게 보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경찰과 검찰이 등장을 합니다.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거죠.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는 건데 자 클리앙 댓글 우리 이화진 기자가 읽어주세요. 네. 도미닉 씨가 네. 검경 진실 게임 시작 오한마 준비하고 함 까보자. 네 그렇습니다. 손모가지 날아가 본게. 손모가 날아가 본 게 자 우리 기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기사에 보면은 BIC의 마약 투약 혐의 이게 첫 번째 공익신고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양현석 씨와 수사기관의 유착 의혹.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제보자 A 씨의 육성이 지금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녹취하지 말자, 핸드폰 내놔라 해가지고 BI가 저랑 약을 했던 일과 교관 사실을 다 얘기를 했었어요. 너 어차피 연예계 있을 애 같은데 이거 망하게 하는 건 너무 쉽다. 나는 네가 진실 번복했는지 안 했는지 다 확인할 수 있고 진실서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솔직히 누가 들어도 경찰이나 검찰 쪽에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밖에 유추할 수가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그거는. 경찰에서 조사 받은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연락 자체도 안 왔습니다. 근데 출국할 때 검찰에 미국 나가도 되는지 물어는 봤어요?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들어오면은 요 얘기가 그 8일 아까 얘기했던 그 8일 사이에 1차 2016년 8월 그쵸. 그때 시작됐던 1차 조사, 2차 조사 그리고 2차 조사와 3차 3차 조사 사이에 있었던 8일에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양현석 씨가 나는 경찰 조서를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어떤 그 과정에서 나온 건지 한번 이어진 설명 좀 해주세요. 조서를 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회유와 협박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 A 씨가 8월에 처음으로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8일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YJ 연락을 해서 이제 그 양현석 그 총괄 프로듀서와 독대를 해요. 독대하는 과정에서 그 진술을 다시 번복을 해라. BI가 마약했다고 말한 걸 다시 아니라고 해라. 내가 잠깐 연락을 A 씨가 먼저 한 거예요? 네. A 씨가 왜 연락을 먼저 한 거예요? 그 앞에 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BI 씨가 마약을 했다고 진술이 된 거는 경찰의 8월이었으나 YG가 이걸 알고 있던 건 2달 전인 6월이었어요. BI 씨가 마약을 했다는 걸 네. 그걸 YG가 알고 있었다고 어떻게 알 수 있죠? BI 씨 여기서 이제 위너에 이승훈 씨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승훈 씨가 6월 1일에 2016년 6월 1일에 갑자기 제보자 A 씨한테 비밀 카톡방을 열어서 비밀 카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답장을 바로바로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네 말씀하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자기 핸드폰 번호를 새로운 번호를 주죠. 그래서 이걸 A 씨가 그걸 받고 전화를 하는데 BI가 회사 자체 간이 검사 키트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어. 너랑 했다고 하더라. 맞니? 라고 물어보게 되고 맞다고 하자. 그럼 잠깐 우리 회사로 와. 얘기할 게 있어. 라고 해서 이제 제보자 A 씨가 자기 차를 몰고 YG 사옥 앞으로 가게 되죠. 6월에 네. 6월 1일 날 갔는데 여기서 이승훈 씨가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승훈 씨가 내려오지 않고 어떤 김모 씨라고 하겠어요. YG 직원 김모 씨가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나 이승훈 씨 대신 나온 사람이다. 일단 네 핸드폰 주고 너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모두 끄자. 해서 다 끕니다. 그리고 나 원래 이런 뒷일을 처리해주는 사람인데 야 그런 사람이 있어 YG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 하는 사람인데 일단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연락을 하고 BI 관련된 일은 일단 비밀로 하자라고 6월에 이미 밑밥을 쳐놔요. 근데 그리고 2달 뒤에 아니나 다를까 제보자가 잡혀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BI를 불리게 되죠. 그래서 잠깐 풀려났을 때 제보자는 고민을 해요. 어쨌든 연예 기획사를 준비하고 있던 연습생 신분이고 겁이 나잖아요. 일단 연락을 하라 그러니까 연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 네. 이게 무슨 판인지 이해가 되네. 우리 영화 보면 왜 회장님 뒤에 그죠, 이러고 항상. 서 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더러운 일 다 처리하는 네. 그런 사람이 YG에도 있고.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얘기를 한 걸 자기가 아니까 이거를 YG에 말을 해야겠다라고
거기까지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그날 밤이라서 그 나왔던 김모 씨라는 직원이 오늘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가겠다. 해서 다음날 아침에 자기 차를 끌고 YG로 그분을 데리고 가요. 사장실이 7층에 있는데 7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독대를 하게 되죠. 이제 데려왔던 그 약간 그런 조폭 같은 분은 옆에 있고 둘이서 독대를 하는데 그때 진술을 번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너 같은 연습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충분히.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예. 근데 그래서 변호사를 붙여줄 테니 그렇게 하자. 진술을 번복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경찰 조서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다.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녹취에 나왔지만은 이게 검찰 경찰 쪽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또 좀 약간 가십성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지금 BI는 마약 검사를 한다고 해서 검출은 되지 않을 거야. 우리 소속사 아이들은 일본에 가서 빼오는 경우가 있거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쓰자마자 그땐 100만 뷰 가까이 조회수가 올라갔었고 다음날 연예 매체든 다 받았었죠. 어떻게 일본에서 마약을 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빼요? 수액을 맞아서 빼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이거 가지고 팩트 체크가 되게 횡행했는데 제가 최근에 봤던 뭐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 아마 제보자를 겁주기 위해서 회유하기 위해서가 조금 더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약 같은 것도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이제 검출이 안 되잖아요. 네.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이게 최소 1주 그리고 2주 사이엔 다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일본 가서 한 2주일 놀다 오면은 뭐 빠지는 거는 맞긴 맞겠네요. 그래서 이제 팬들이나 팬 아니어도 다른 분들이 이제 그 소속사 가수나 연예인들이 일본으로 갔다 그러면 왜 갔지? 이런 생각 이제 하시게 되더라고요. 진짜 모르던 세계다. 워낙 그런 걸 많이 하니까. 양현석 씨는 음악 만든 줄 알았더니 완전 영화를 혼자 찍고 계시네. 그러네, 영화를 혼자 찍고 계셨네. 네. 아니 근데 우리 댓글 읽어준 게 나오는 아이템 다 영화야 보면은. 그러니까, 현실보다 더 영화 같아. 그 김씨 진짜 보고 싶다. 사진 있어요. 사진 굉장히 많이 확보돼 있고. 근데 네. 이제 보도될 수 없는 상황이고. 예, 그렇죠. 근데 얼굴은 아시겠네요? 네, 굉장히 네. 어떻게 생긴 분이에요? 이미지가? 험상궂게 생기셨고 그래요? 누가 봐도 뒷일을 봐주시게 생겼어요. 어떤 연유로 YG까지 가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분의 양력은 저희가 이제 꿰고 있지만 그래요? 이제 뭐 저희 팀에서 취재를 한 연가 알고 있지만 왜 뭐 그것은 대충 그냥. 그분께서는 이제 YG에서 옛날에 하던 의류 사업 같은 게 있었는데 의류 사업을 하는데 그 의류를 YG 소속 연예인들한테 입히고 출근시키고 찍고 이러면서 YG 연예인들이 입는 옷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던 그런 업체를 운영하시던 분이었고 또 뭐 음악 하는 것에서 관여를 좀 하셨고 약간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옛날에 무슨 뭐 군대에 있었다거나 무슨 경호가 있었다거나 그런 분은 아니네요 그러면. 네네.